T1 UMF 구매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차차 일단락되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판매자 피해 회복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T1 UMF에서만 터질이란 법도 없는데요. 최장 70일간 판매 대금을 묶어두는 기형적인 구조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규제 밖에서 돈놀이를 하는 업종이 또 있는지 경제부 정다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직 앵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 환불은 소비자 환불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카드사랑 결제 대행업체 PG사라고도 하죠. 예. 여기서 결제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지 며칠 지난 것 같은데 이제 환불이 시작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결제 취소 안 하면 여신업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난 후에 곧바로 피지사들이 결제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물품이 배송됐거나 서비스가 이행된 경우는 제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그 정보를 받아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위메프는 어제 그리고 티몬은 오늘 피지사로 물품 배송 여부에 대한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위메프가 넘긴 배송 정보를 보면 약 3만 건, 한 18억 원 규모고요. 티몬도 비슷할 걸로 보이는데 이 소액 결제건부터 차차 환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 결제하신 부분들은 이행이나 사전 환불 여부 좀 확인해야 돼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휴가철인데 여행 상품은 아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환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부터 9일까지입니다.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 첫 대상이 여행, 숙박, 항공권 구입하고 이 청약 철회나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환불받지 못한 고객들입니다. 기존에 환급 요구하셨던 내용이나 결제 취소에 실패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증명을 갖추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행 상품 이외에도 이 다른 품목도 한 50명 이상 이 집단 분쟁 조정 그 요건에 맞으면 추후에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소비자 피해는 차츰 일단락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다만 판매사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네. 금융당국이 소비자 결제 취소에 대해서는 여신업법을 들면서 피해 회복을 강제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판매사들에 대한 이런 보호 장치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늑장 정산을 막기 위한 어떤 규제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규율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란 게 2011년도에 생겼는데 이 법에선 정산기일을 60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도 적용이 되는데 이 티몬 위메프 같은 통신 판매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중소형 플랫폼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해당 법 적용은 안 된다는 건데 어쨌든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정상 기일이 60일이면은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꽤 깁니다. 팀원 위메프 정산이 77일 걸린다고 해서 유달리 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이 10년 전에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법을 만들 때 오프라인 거래상에서 어음이 발행되는 그 평균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60일이 됐다는데요. 사실 지금의 온라인 거래와는 호흡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 제도 개선이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네. 정산 주기 자체를 좀 법으로 짧게 하거나 그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판매자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을 구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강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 중심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 사실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재도 할 수가 없고. 네, 그 회사 자체의 부실한 운영도 좀 문제겠지만 제도 미미도 그 심각한 걸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 또 터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사실 티몬 위메프가 이커머스 회사가 아니라 거의 투자 회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 뭐 증권사처럼 강한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네. 실제로는 고객이나 판매사에 줘야 될 돈을 묶어두고 그걸로 돈놀이를 하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자 금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함께 문제가 된 상품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상조 회사도 마치 이제 보험처럼 고객에게 돈을 따박따박 받는데 한참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회사는 그 자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뭐 규제가 없나요? 있기는 있는데 이 금융회사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수준이고요. 네. 또 업종마다 다 다르고 주무부서도 다르고 상당히 혼잡합니다. 예를 들면 티몬 위메프 같은 이커머스도 전자금융업자라고 해서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당국이
뭐 자본금이나 유동성 같은 경영 비율 준수를 어떻게 해라, 뭐 고객 자금 관리 어떻게 해라, 이거를 아주 강하게 시정을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이런 허점들을 막으려고 지금 이 법이 개정돼서 9월 15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네. 이 선불 충전으로 들어온 자금을 제3기관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신탁이 아니라 예치도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치는 이제 단기 말까지만 금액을 맞춰주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또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그 누구 생일일 때 요새 되게 간편하게 스타벅스 카드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불 충전금 규모도 스타벅스가 거의 한 3천억 원이 된다고 어, 합니다. 네. 사실 지방 저축은행에 맞먹는 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도 전 지점을 뭐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해서 괜찮다, 그래서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 말한 선불 상조 회사 있죠. 네. 이 상조 회사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대상인데, 그래서 법상 선수금의 50%는 은행에 예치해라, 이런 규정까지는 있지만, 그래서 그 예치한 금액 혹은 나머지 50% 어떻게 관리해라, 이런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전혀 받지 않습니다. 네, 과거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된 건데도 여전히 허점이 여전하군요. 네네.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의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걷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정다운 기자였습니다.